다음 사연 들어가겠습니다. 6살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셨고 그 빈자리와 가난으로 저희 남매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일 때 어머니의 빈자리를 챙겨주던 누나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3개월 뒤에는 아버지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지기는 했지만 제 불우한 가정사는 그런 연애에 발목을 잡기도 하더군요. 이제는 그 결핍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8살 최행순이라고 합니다. 예. 최행순 씨 6살 때 네, 6살 부모님이 때. 이혼하셨어요. 네네네. 그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무당을 하셨거든요. 예. 무당을 하셨는데 그때 아빠가 그렇게 있는 그릇이나 이런 걸 다 때려 부시는 장면이 기억이 났거든요. 예. 네. 그때 아빠하고 엄마가 싸우면서 아빠는 저를 데려다 키운다고 했고 엄마가 누나를 데리고 키운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혼을 했다는 걸 그때 알아가지고요. 그렇게. 그러면 헤어졌어요. 누나는 엄마가 데려가고 네. 또 아빠랑 같이 계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럼? 근데 엄마가 누나를 다음 날에 저희 집 마당에 버리고 가가지고 에? 저희 엄마가 누나를 마당에 버리고 가가지고 데리고 갔다가 네 다시? 다음 날에 그래서 아빠가 그거 발견하고 다시 데리고 왔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어쨌든 누나하고 같이 컸네요. 네네네. 근데 그 이후에 또 가세가 기울었다면서요. 엄마가 아빠 이름으로 빚을 져가지고 카센터 했던 게 망하고 결국은 직업이 없어지니까 아빠가 술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고 근데 그래도 저희 키우시려고 봄에는 산에 가서 나무를 캐시고 여름에는 그런 노가다나 아니면 배를 타셔서 하시거나 그 동해 쪽이었거든요. 가을에는 송이 캐고 겨울에는 또 노가다 하는 계절직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방일을 하시고. 네네네. 그런 가세가 기울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았거든요. 저희가 그때 월세를 내면서. 네. 그래서 집도 너무 싫고 청소하는 것도 너무 싫고 하다 보니까 가출을 되게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네 집에서 자거나 밖에서 자거나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혹시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 놀고 네. 친구 집에도 가고 이랬을 때 쟤는 엄마가 안 계시대. 뭐 이런 그 이혼에 대한 편견의 느낌 뭐 이런 걸 받은 기억이 있나요? 친구들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저의 사정을 다 알고 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잘 놀았는데 근데 친구네 부모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한 5명의 친구랑 같이 놀러 가면은 제가 인사할 때만 좀 안 받아주는 그런 싸늘한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진짜요? 그런 시선을 느꼈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제가 좀 남의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살았거든요. 왜냐면은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냥 불쌍하게 보는 눈빛도 너무 싫었고 그냥 네. 좀 그렇게 싸늘한 눈빛에 좀 제가 많이 예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돼요. 네. 그때가 몇 학년 때예요? 그게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같이 살게 됐을 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좋았어요. 네, 처음엔 좋았어요. 어. 왜냐면은 그때 든 생각은 내가 이제는 집안일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나도 이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그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한 2달인가 3달 지나니까 그런 학대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새어머니한테? 네.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뭐예요? 잘못이 아닌데 네. 너가 마치 잘못한 것 마냥 만들어서 때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내가 잘못해서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되게 억울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TV가 망가졌었는데 네. 저는 TV를 안 봤거든요. 근데 너 때문에 TV가 망가졌다면서 갑자기 막 때리고 어머나. 뭐 받아쓰기를 했었는데 한 개 틀릴 때마다 그냥 좀 많이 맞았었어요. 이거는 학대야 그런 거예요. 네.
아빠도 그거 알고 나서 아. 둘이서 많이 다퉜거든요. 네. 그래서 10개월 만에 바로 또 다시 이혼하고 뭔가 10개월 동안 되게 힘들다 보니까 어. 이혼했을 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좋았어요. 네, 해방감이 들었다라는 아.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그렇게 많이 의지하던 누나가 잘못됐다고. 누나가 알바하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아빠랑 같이 병원을 갔는데 엑스레이에는 이상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가지고 아빠가 CT 찍자 했는데 그때 집이 좀 많이 가난하고 CT가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뭐 그런 것까지 하냐 안 해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안 했죠. 그 검사를. 그러고 나서 누나가 새벽에 야간 알바하러 편의점 갔었는데 다음날 누나 친구한테 전화 왔거든요. 네. 누나가 갑자기 숨을 안 쉰다고. 어머나. 근데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주변에서 그런 일도 한 번도 없었고 그냥 그때는 그냥 생각 없이 누나한테 갔는데 알고 보니까 누나가 뇌출혈이어가지고 아, 그때 사망을 했죠. 누나가. 그때 충격이 컸겠어요. 누나를 많이 의지했었을 텐데. 엄청 커가지고 솔직히 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진짜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장례식에서 누나 사진을 보는데 사진을 봐도 눈물이 나고 그냥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때.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나가 어떻게 보면은 엄마하고 누나 역할을 다 했던 거고 누나가 거의 저를 키웠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중에는 용돈도 누나가 주고 그랬었거든요. 아빠보다 더 큰 존재였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나를 잃고 나서 3개월 후에 또 일이 있었다면서요. 누나가 그렇게 되고 나서 아빠가 술을 더 먹었었는데 근데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아빠를 아예 신경 안 썼어요. 그렇게 네. 아빠 술을 먹든 말든 제가 그냥 냅뒀거든요. 네. 원래 누나가 항상 막았었는데 근데 그것도 너무 지치고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다가 3개월 뒤에 아빠가 새벽에 갑자기 깨우더라고요. 구급차 부르라고 갑자기. 그래서 봤는데 바닥에 막 피가 있는 거예요. 구급차 타고 병원을 가는데 계속 피가 나더라고요.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피가 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과다출혈로 그때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돌아왔어요. 네. 아니 그러면 19살이라는 나이에 네, 결국은 혼자 남은 거 아니에요? 그쵸.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니 그때 엄마 안 왔어요? 아유. 네, 안 왔어요. 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혼자서? 누나하고 아빠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하고 거기 그 고향에 강이 있거든요. 네. 강에다 뼈를 뿌려줬는데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하고 누나 생각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잠자다가 가족 꿈을 꾸는데 너무 당연히 살아있는 꿈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딱 자다 일어났을 때 없잖아요. 그럼 되게 공허하거든요. 마음속이 너무 공허해가지고 진짜 힘들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새벽에 글로 많이 갔어요. 강으로 대교 쪽으로 가가지고 보고 싶어서. 네, 그러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돈도 없고 제가 공부도 안 했고 진짜 가진 게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막막함 속에서 여기서 그냥 뛰어내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럼 내가 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28살인데 인생이 너무 파란만장해요. 아니 참 근데 우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프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자녀들은 사실 생존 능력이 없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네. 6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고3 때 누님, 그죠? 네. 누나 아버지가 아버지. 3개월 간격으로 돌아가고 네. 자기를 돌봐줘야 했던 가장 근본적인 그 바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가족 문제를 일개 가족한테만 맡기는 건 사실은 폭력입니다. 아. 이 사회가 거두어주고 이 국가가 거두어져야 되는데 음. 온전히 19살 청년 혼자가 지금 28살 때까지 온전히 짊어진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이미 대단한 힘을 이미 갖추고 계신 거니까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공허함이랄까요? 네. 그러니까 혼자 남겨진 공허함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성과의 관계에서 조금 그 어색한 면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저를 불쌍하게 보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솔직히 제 환경을 감출 필요도 없었지만은 계속 저도 모르게 치부인 것 마냥 좀 감추게 되는 것도 있었고 이성 관계에서는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연애를 해봤는데 네. 그때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가족이 다시 생겼다라는 아.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랬군요. 밥 먹었어? 뭐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항상 생각해주고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20년 동안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부모님한테 뭔가 하는 행동 그런 걸로 제가 많이 터치도 했고 같이 부모님이랑 밥 안 먹으려고 하면은 제가 밥 좀 먹으라고 부모님이랑 부모님 잔소리도 하고. 있을 때 잘해라 잔소리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뭔가 남자친구보다 아빠 같다라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과하게 몰입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많이 뭐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전 최영순 씨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우리 인생 목표가 제도적인 결혼을 하는 게 우리 인생 목표는 아니거든요. 28 아직 너무나 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결혼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을 사귀어 보세요. 그래서 내 가정사를 얘기를 했더니 우리 부모가 반대할 것 같아서 사귀는 것조차 거절하시면 한번 걸러주는 거죠. 배우자 선택 이론에 여가망 이론이 있는 건데 아주 고마운 거고 많이 사귀어 보시고 나하고 맞는 사람을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최행순 씨의 10년 후는 어떨까요? 진짜 성공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항상 평범하게 살고 싶다가 좀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그냥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다가 꿈이다 보니까 평범하게 살려면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제 자신한테. 세상에 19살까지 저렇게 인생의 험한 일, 저렇게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을 동시에 겪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그래요. 되겠어요, 인구에.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충분히 몇 번을 튕길져 나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찾아서 자기 몫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냥 이미 많이 하셨으니까 천천히 행복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살다 보면 고생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20대 중반 그래. 정도까지 평생 네. 고생 다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는 순탄하게 정말 원하시는 그런 평범한 일상으로 평범하고 아무 일 없는 그런 가정 이루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는 빨리 결혼해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 어머니에게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24살의 나이에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계속 나빠지기만 했고 이혼만은 막아보고자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혼 후 딸아이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 27살 김솔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딸아이는 지금 몇 살 됐어요? 이제 4살이고
그 10월 3일에 지금 36개월 지났습니다. 36개월. 네. 어머니하고 산 게 그 몇 살 때부터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빠가 너무 많이 때리시니까 엄마를. 네, 예, 실제로 뭐 전자제품 이런 거 던지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주 도 많이 드셨거든요. 세상에. 을 들었다고? 네, 그래서 어휴, 저는 항상 어머나. 싸움이 나면은 제 소망은 경찰에 누가 신고해 주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이제 돈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실 것 같으니까 집 문서를 달라고 이제 집을 찾아오셨어요. 엄마는 안 주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엔 집 문서 있으면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안 주려고 하다가 이제 아빠가 안 되니까 저희 엄마를 이제 일하는 데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멱살 잡고 끌고 와서 이제 길바닥에서 밟은 거죠. 지나가는 행인들로 왜 그러냐 할 세상에. 정도로 인근 가게에 있는 CCTV에 그게 찍혀가지고 이제 그거 덕분에 이혼을 하고 저도 이제 엄마 밑에서 클 수 양육권을 있었고 엄마한테 가고. 네 있었고 그렇게 폭력적인 집안의 분위기였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네. 폭력을 행사했으면 부모님의 이혼 후에 주변의 시선은 어땠나? 그것도 궁금하네요. 왠지 그때 이후로 친구들이 좀 이게 엄마가 만나지 말라 하는 것도 있나 봐요. 편견으로 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사실 그래서 또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 내 굳이 부모님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온전한 내 가정을 꾸려서 네, 내가 다시 네. 내가 다시 출발한다. 내가 다시 네. 만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결혼을 일찍 하신 거죠, 그러면? 정말 지금 생각하면 네.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인데 네. 중학교 때부터 결혼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던 거죠. 중학교 때부터. 네, 15살 때부터 빨리 결혼하고 싶어. 빨리 결혼해야 된다.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아, 그래서 나이 차이 많은 남자가 결혼 상대로 되게 적합했겠네요. 너무 적합했죠. 그래서 저도 사실 동안이기도 굉장히 동안이었어요? 동안이시기도 했지. 지인 소개로 제가 만났는데 이제 사랑하고 나니까 그분이 이혼을 했었고 네. 그분에게 아이도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제 안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때 인연인지 아니 사랑의 힘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응. 결혼 생활은 어땠나요? 저는 좀 그 시골 쪽으로 시집을 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편분이 같이 저랑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뭐 사업을 했었나요? 네, 아니면- 식당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아. 아무래도 쉬는 게 이렇게 막 형편성이 없기도 하고 네. 남편이 또 그 쉬시는 그 하루 동안에도 하셔야 되는 그 동호회 활동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집에 별로 없었군요. 네, 집에 잘 없었어요. 그러면 그 청소년기의 아들하고의 관계는 어땠나요? 그 아들이 또 사춘기다 보니까 이제 밥을 챙겨주고 싶지만 애는 방에 혼자 있고 싶어하고 밥을 안 먹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남편이 내색은 하지 않지만 내가 밥을 안 차려줘서 기분이 나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한테 좀 밥 좀 먹으라고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애쓰셨다면서요. 이혼하지 않으려고. 싸우면서 많이 이게 남편이 했던 말이 말하는 걸 좀 예쁘게 얘기를 해야 자기가 들어줄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네? 뭐라고요? 솔직히 기분은 나빴지만 수용을 했어요. 말을 예쁘게 해야 들어준다고요? 그것도 다 바꿔주고 다음에 이제 뭐 고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하길래 많이 해주고 그것도 저 딴에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좀 반대의 영향이 오히려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래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살면 이게 평생 가겠구나. 여기서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이게 좋아지진 않겠구나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의 이혼과 나의 이혼과의 그 연결점 그래서 더 괴롭고 힘들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결혼 생활을
빨리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엄마가 있었어요. 이게 엄마는 너무 이 가정폭력에 휘달리다 보시니까 결혼이 너무 싫으시다고 재혼을 안 하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들으면서 아, 내가 그 처음으로 엄마한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엄마에게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바꿔드리고 바꿔줘야지. 싶어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혼을 하기 싫었고 제 마지막 자존심 이런 느낌이 있어서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이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내 부모님도 이혼하셨는데 나까지 이혼한다는 것은 이거는 큰 부담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나요? 저희 엄마를 바라봤을 때 제가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고 싶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혼을 하면 결국에 또 엄마가 들어야 될 말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 팔자 딸한테 유전된다. 결국에는 좋은 소리 듣게 하고 싶어서 빨리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네 팔자가 그래서 딸 팔자가 저렇다라는 말 들을까 봐 솔직히 그 부분도 너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아까부터 자꾸 빨리 결혼해서 그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래요. 주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엄마가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너는 엄마 속을 썩이면 불효녀다. 이러다 보니까 엄마 말을 어기면 이제 세상을 어기는 거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대로 삶을 사는 것보다 엄마가 원하는 삶, 이제 주변이 원하는 것 같다는 삶을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가장 보편화된 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데 취업하고 결혼 잘해서 애 잘 낳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했던 거죠. 부모한테 나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도 있어 하고 보여주고 싶어서 결혼했다는 게 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어떤 의미로 보면 예. 자연스러운 동기는 아니죠. 예. 건강한 동기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는 참 비싸게 냈지만 이제는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돼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으신 네. 거잖아요. 네. 예. 저랑 같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서 약간 선배로서 그 너무 행복하게 사는 가족을 봤더니 부부 중심이었어요. 거의 음식을 차려도 제가 손님이잖아요. 네. 그럼 저를 좀 챙겨줘야 된대. 일반 자기네끼리 가족에서는 먹었어요? 그분들은 아니에요. 바로 부인을 먼저 챙기더라고요. 부인 숟가락, 부인 뭐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저. 그래서 부부 중심이지 대화도 되고 소통도 하고 모델도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많이 보면 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성장했을 것 같기도 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전에는 네. 지나치게 자식 위주 네. 아니면 아버지 위주의 삶이었었는데 요즘은 서서히 이제 부부 중심으로 네. 바뀌죠.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1단계 내가 바로 서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부가 바로 서야 되고 그래야 맞아요. 자식 농사도 성공하는 거죠. 네. 저 솔빈 씨는 뭐 나중에라도 또 딸내미가 네. 딸이 볼 수 있게 딸에게 영상 편지 한번 네. 좀 얘기해 주세요. 다나 안녕. 너가 지금 엄마가 혼자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세상이 뭐 너에게 욕을 할 수도 있고 엄마를 욕할 수도 있고 너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엄마도 너무 잘 알아. 엄마도 그랬다시피 그게 너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엄마는 믿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이제 언젠가는 엄마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멋있는 엄마다. 내 엄마처럼 살고 싶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게 엄마가 더 성장하도록 노력할게. 사랑해. 네. 네. 김솔빈 씨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